그 전 시간에 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미 에너지원과 진화의 관계에 대해서 어지간히 얘기를 거의 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별이 처음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할 것 같아? 그렇죠? 별도 어떤 재료가 있어야 탄생하겠죠. 그래서 이 재료가 뭐 이렇게 우주 공간에 이렇게 있는 가스와 먼지 덩어리, 우린 이거를 성운이라고 보통 부르겠지, 그지? 이 성운에서도 아주 작은 가스와 티끌이지만 이 안에서도 뭐가 있겠어? 자기들끼리 질량이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어요.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뭉치겠죠, 그죠? 자, 뭉치면 뭐가 일어나겠어? 아하,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중력 수축 에너지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온도는 당연히 올라가겠고 밀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데 숫자가 점점 표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약 얼마? 이거는 알아야 돼. 1000만도 아니야. 온도가 약 1000K 정도가 될 때, 이때부터 드디어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자, 가시광선은 드디어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의 온도가 되는 것이죠. 자, 1000K에 이르면 조금 얘가 빛을 살짝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에서 어떤 게 원시별이야? 자, 어떤 게 원시별이야?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안 보이다가 우리 태양 질량을 여기 지금 보통 태양 질량이 m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에다 좀 이렇게 표시한 게 태양 질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m은 뭐야? 태양 질량이겠지. 이게 태양 질량이지, 그치? 자, 여기서부터 원시별이 어떻게 되겠어? 원시별이 쭉 생기다가 보세요. 점점 생기다가 이 녀석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쪽으로 닿기 시작하는데 이쪽으로 닿을 때가 드디어 여러분들 HR도상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이 선이 바로 뭐였지? 주계열성이었지. 자, 주계열성 앞에 0년이 붙은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우리 시작을 0, 1, 2, 3, 4 하는 것처럼 빵살 주계열, 빵살 알았죠? 이게 주계열이 시작한 지 빵살이다, 0살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프레시한 별로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온도 1000K는 어디부터야?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야, 여기. 그러다가 점점 뭉쳐. 얘가 뭉치니까 어떻게 돼? 광도가 조금씩 수축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밀도가 높아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붙으면서 기체 압력이, 기체 복사 압력과 중력 수축 에너지가 갑자기 딱 하면서 정력과 평형을 이룬 상태의 주계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태양의 질량의 몇 배요? 100배죠. 얘는 원시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봐봐. 원시별이 진화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쭉 왔다가, 그죠? 이쪽으로 쭉 왔다가 어떻게 돼? 일로 쑥 하고 가지, 그지? 어허. 질량이 클수록 지금 이 10의 6승이냐 뭐 10의 6승이냐 5승이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 바로 걸린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 단위가 이제 연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지? 어때요? 질량이 클수록 되게 아래쪽으로 가요? 수평 쪽으로 이동해? 그래, 수평 이동하면서 어떻게? 금방 영년 주계열로 가게 되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될까? 중력 수축도 빨리 되겠지. 빨리 되면 당연히 1000K도 금방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물질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끌어당길 거니까 당연히 어때요? 1000만도까지, 즉 주계열성에 이르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이르는 온도까지 금방 간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배워야 될 게 뭐다? 그래, 질량이 작을수록 어떤 원시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어떤 형태로 갑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지. 이렇게 떨어지다가 영년 주기율로 가고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죠. 그죠? 수평적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얘는 더 빠르게 가고 얘는 되게 느리게 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실제 주기율성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기율성으로 가더라도 얘는 금방금방 에너지를 소진해서 수명이 짧아지게 되죠. 그죠? 이 녀석은 또 아까 저 위에 저거보다는 수명이 좀 길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태우니까. 이해되시죠?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주계열 단계로 이미 갔어. 주계열 단계로 이미 갔으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생님하고 이 그래프는 공부했었어.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주계열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자, 우리 HR2에서 여기를 광도, 여기를 분광형 이렇게 놨지, 그지? 분광형 이쪽이 갈수록 온도가 어떤 거야? 온도가 높은 거고 이쪽 와서 온도가 낮은 거잖아, 그지? 그럴 때 바로 여기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무슨 별이었어? 이게 뭐였죠? 주계열 메인 시퀀스 주계열성이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주계열성에서 여기 있는 거를 A, 여기 있는 걸 B라고 할 때 누가 더 큰 별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더 큰 별이다. 이게 더 작은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무슨 관계 배웠었어요? 질량, 광도 관계, 광도 관계. 주계열성에 한해서,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질량, 광도 관계 이런 거 배웠었고 또 질량 또 무슨 관계? 크기 관계, 반지름 관계, 그죠? 질량, 반지름 관계. 보통 주계열성에서는 질량이 커지면 광도도 커지고 질량이 크면 반지름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쪽일수록 큰 별, 이쪽일수록 작은 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질량, 광도가 이렇게 또 질량, 반지름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주계열성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는 이따가 보겠지만 내부 구조는 뭐라고 그랬어? 여기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나가는 기체 압력과 들어가려는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그래서 외부 모양의 계속 일정이 유지가 되는 중력 수축 에너지 기체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정력화 평형 상태의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중심부가 이거를 우리가 주계열 단계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죠? 거성 초거성 단계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돼? 이제 드디어 중심핵에서 핵융합이 다 사용돼. 수소가 다 고갈됐어. 이 중심은 고갈됐어. 바깥엔 여전히 있지만 중심 여기는 고갈돼서 뭘로만 됐어? 헬륨으로 만들어졌지. 이 헬륨은 1000만 도로는 어림없어. 1억 도까지 올릴 만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기체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중력 수축만 일어나겠지, 그치? 자, 그렇지만 이 헬륨을 뺀 바깥에는 여전히 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 헬륨이 수축되면서 내부 온도가 뜨거워질 테니 1000만 도라는 온도는 이 헬륨에 둘러싼 외곽에 있는 껍질이 1000만 도가 될 거 아니야? 이게 타버리면서 어떻게 된다? 이게 타버리면서 팽창한다는 거야. 수소가 타버리면서 헬륨은 아직 않다. 그러니까 뭐야? 안쪽은 수축하고 내부는 수축하고 여기는 수축하고 바깥에는 뭐 하는 거야? 팽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큰 별로 즉 거성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적색 거성 정도로 변하는데 매우 질량이 큰 별은 반지름하고 광도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 우리 아까 원시별이 이렇게 돌아왔지, 그지? 마치 그 돌아온 대로 그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그런 방향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량이 큰 별은 수평으로 가게 되고 질량이 작은 별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물론 얘가 속도가 더 빨리 가는 거야. 이쪽보다. 여기는 한참 걸렸다가 하죠. 태양은 거의 100억 년에 있다가 천천히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거성, 초거성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헬륨이 또 뭘로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탄소로 바뀌고 탄소가 질소로 계속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크기가 팽창되었다가 또 나중에 또 열을 다 쓰게 되면 또 다시 뭐 수축되었다가 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거든. 그러다가 점점 맥박처럼 서로 줄어들었다. 즉 중력 수축 에너지와 그 다음 기체 압력 간의 서로의 언밸런스에 인해서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다가 이걸 다 태워버리면 없으니까 또 다시 줄어들다 또 타면서 또 다시 커졌다가 또 줄어들다가 하는 걸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별빛이 변한다 그래서 변광성이라고 불러주거든. 변광성은 그러니까 주결성은 절대 아니죠. 거성, 초거성 또는 적색거성, 초거성 이 단계를 거쳐서 한참 후에 나중에 이 별이 거의 죽기 직전에 마치 사람이 죽을 때 숨을 헐떡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린 이런 변광성을 맥동변광성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지구과학 2에서 배울 텐데 사람 죽을 때 하는 거 있죠, 그죠? 막 그런 식으로 깔딱깔딱 거리는 거야. 깔딱깔딱한 표현이 조금 생명을 경시하는 것 같으니까 껄떡 같은 말인가요? 하여튼 가쁘게 숨을 쉬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림이 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나오는데 태양 질량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별들은 원시별에서 주결성, 적색거성이 있다가 여기서 이거 보이니? 행성상성원? 결국엔 바깥에가 계속 팽창하다가 얘들아 그 중심부에서 잡을 수 없을 만큼 팽창이 되면 바깥으로 퐁 하고서 터지는 정도는 아니고 분리되는 거야. 펑 하면서 분리돼서 이렇게 마치 멀리 보면 성운처럼 보여. 우리 가운데 뭐 조그만한 행성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아서 이름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밑에 있는 게 요게 행성은 아니고 요거를 잘 보면 이렇게 생긴 백색 외성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림. 선생님이 이거를 확대할 수 있나? 자, 이게 행성상 성운이고 이 가운데 이런 하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백색 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 백색 외성은 바로 말 그대로 보여요. 얘가 지나다가 남은 바로 코어죠. 굉장한 코어지. 얘는 밀도가 어떨까요? 밀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인 거야. 백색 외성은. 자, 이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의 진화예요.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도 되지만 중심 핵의 질량, 즉 백색 외성이라고 지금 남았잖아, 그제? 이 중심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 전체 질량의 1.4배보다 보통 작을 때 보통 백색 외성이 된다 해도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나오니까 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질량이 좀 큰 태양 질량보다 한 3배에서 15배 정도 되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요거는 어떻게 되냐? 꽝 하고 터져버려 얘들아. 철까지 다 가. 철까지 가면 더 이상 어떻게 돼? 철까지 이 중심부가 얘들아 철까지 더 이상 가면 더 이상 핵융합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계속 수축만 하다가 어떻게 돼? 양성자와 양성자까지 계속 밀어 제끼면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친하지 않을 거 아니야. 게다가 중성자도 막 껴있잖아. 그러면 걔들끼리 꽉 있다가 서로 엄청난 반발력에 인해서 폭발하게 돼. 이때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거든. 축태합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폭발해요. 엄청난 폭발이고 이 폭발할 때 얼마나 세냐면 이 폭발력이 너무나 강해서 이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막 생긴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리고 이때 폭발한 밝기가 여러분들 그 별 하나가 폭발할 때의 이 초신성 폭발의 밝기가 그 별이 속해 있는 은하 있죠. 이 은하에는 아까 그 별과 같은 별들이 1000억 개 정도 되거든. 그런 정도 별들의 밝기를 합한 거 정도의 밝기가 나타난다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인 거예요. 폭발할 때 에너지가. 그럴 때 무거운 원소가 생긴다는 거죠. 더. 그럴 때 태양 질량의 3배, 15배 또는 중심 이 폭발하고 나서 남은 이 중성자별의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 또는 3배 정도가 됐을 때 우리는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걸 중성자별이다 이렇게
중성자별이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 질량의 3배에서 15배 또는 중심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1.4에서 3배 정도 되는 이 상태에서 중성자별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양 질량의 무려 15배 이상, 중심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나 이상 되는 것은 그냥 폭발하고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초고밀도의 뭐가 되는 거야?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이 중성자별은 얘들아 왜 이름이 중성자인 줄 알아? 전자하고 원자핵하고 찌그러질 정도로, 전자가 원자핵에 붙을 정도로 압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부딪혔으니까 정기적으로는 중성을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성자별이에요. 얘들은 너무나 압축되고 너무나 작은 가공,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그라미가 굉장히 압축이 된 거잖아. 회전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이 중성자별은. 그래서 중성자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신호들이 있어. 막 돌면서 우리에게 주는 신호들이 막 있어요. 그런 신호들이 지구에 검출이 됩니다. 근데 이 블랙홀은 너무너무 이상한 놈이야. 너무너무 밀도가 겁나 커서, 여러분 아인슈타인 물리 1에서 배웠죠? 상대성 이론 배웠죠. 일반 상대성 이론. 이 너무나 큰 질량을 갖고 있는, 즉 밀도가 너무 커서 주변 공간을 너무 왜곡시키죠. 그래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블랙홀은 실제 관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졌었죠. 자, 그런데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 기억이 안 나요. 작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연구진도 포함되어 있던 전 지구를 거의 전파방경 하나로 거의 세팅을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블랙홀도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엄청난 그 별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거든. 당연히 중력이 세니까.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는 별에서 이렇게 제트가 이렇게 분사되거든요.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주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에너지에 의한 간접 형상을 이 블랙홀을 만들어서 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의 진화 단계를 쭉 손해봐 얘기했고요.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 단계별 별의 내부 구조를 한번 보게. 이미 다 했지만 이게 뭐였죠? 원시별이 이렇게 나타났었죠. 자, 그러다가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녀석들은 중심 핵에서 이렇게 복사층을 만들고 바깥에 대류층을 만드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류는 뭐죠? 대류층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잖아. 태양은 이렇게 되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녀석은 워낙 뜨거우니까 중심과 바깥에가 바로 온도차가 너무 심하게 나서 중심이 그 열을 전달하려면 대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이상 큰 별들은 중심 핵이 대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태양의 질량이 크다, 작다에 상관없이 처음에는 다 뭐였어? 수소 핵 융합 반응이었다. 그죠? 그리고 정력화 평형으로 일생의 90% 80% 이상을 살다가 얘를 다 태우면 헬륨핵이 만들어지고 그 외곽에는 수소 각이 있겠죠. 점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서 헬륨이 탄소를 만들고 그 바깥에는 헬륨이 있겠지. 그리고 다시 여기 가는 수소가 있겠지. 그치? 이 과정들을 계속 거치다가 중간에 철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수축만 일어나다가 나중엔 축태합으로 인해서 행성상 성운은 안 일어납니다. 행성상 성운은 태양과 같은 정도의 별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이거보다 이 철까지 가는 거는 훨씬 더 큰 별, 중성자별이나 또는 블랙홀을 만드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간단한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가이다. 자, 바깥으로 나가려는 요 힘이죠? 이게 바로 뭐죠? 기체 압력이죠. 원시별은 가의 크기가 나보다 크다. 자, 원시별은 뭐만 나타납니까? 기체 압력은 없죠. 따라서 나만 있으니까 나가 더 크죠. 정력화 평형은 크기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 이 반응은 뭐였죠? 그래, CNO가 없이 그냥 수소가 양성자, 또 다른 수소가 양성자니까 PP 반응이죠. 프로톤 반응, PP 반응이다. 맞죠? 거성의 중심 핵에서 일어난, 자, 거성은 이미 뭐야? 중심 핵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 끝난 거지? 아니죠. 주계율성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 자,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 반응물은 수소 4개였지만 최종 생성물은 헬륨 1개였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죠.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다 지우고. 모두 지우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고 끝내겠어요. 자, 봤더니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표는 중심핵의 질량.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중심핵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다. 그지? 1.4 태양 질량보다 중심핵이 작아요. 그죠? 그럼 무슨 별이 된다? 무슨 최종 단계가 되죠? 백색 외성이 되죠. 그죠? 이 사이는 뭐가 됐었죠? 중성자별. 더 크면 블랙홀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림과 같은 내부 구조를 갖는 별의 최종 단계는 B나 C가 돼야지 A는 아니죠. 자, 중성자별은 B다. 맞죠? B와 C 모두 초신성 폭발 단계를 거친다. 맞죠? 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중성자냐 또는 블랙홀이 될 뿐인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문제를 꼭 같이 풀어보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